무가지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한 농부가 밭을 갈다 발견한 옥석의 값어치를 매기던 장인들이 감히 가치를 헤아릴 수 없다고 포기하면서 유래한 사자성어로 현재는 수천 년 전 유물이나 모나리자와 같은 전 세계 단 하나뿐인 예술품 등을 무가지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한반도에서 자생하는 식물 중에도 무가지보가 있습니다. 산삼인데요. 평생 산을 타는 신만이들도 일평생 한번 볼까 말까한 산삼은 산지 면적의 70%를 넘게 차지하는 한반도에서도 극히 일부 발견되는데 이조차도 신의 축복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산삼을 두고 흔히 신이 내린 영물 또는 시인이 선택한 마지막 식물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보약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우리가 아는 인물 중 이 산삼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창업주입니다. 수령 100년 이상의 산삼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비싸서 엄두도 낼 수 없고 정주영 창업주와 같이 극히 일부 재벌들만 아름아름 구해 먹었는데요. 평생 산삼을 섭취했던 그도 1980년 맛본 산삼은 절대 잊지 못합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10만이로 활동하던 김용택 씨는 10만이 경력 15년 만에 어마어마한 산삼을 한 뿌리 캤습니다. 뿌리까지 합친 전체 길이가 무려 1.3m였는데 적어도 650년이 넘는 천종이었습니다. 무게만 149g이었는데 천종산삼은 120년은 되어야 37.5g 정도의 무게가 나갑니다. 이 소문은 순식간에 전국으로 퍼졌고 얼마 뒤 서울에서 아주 높은 어르신이 오신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높으신 어른이 바로 정주영 회장입니다. 이 산삼을 먹기 위해 강원도를 직접 찾은 그는 비서를 통해 7,8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는데 1980년에 7,800만 원은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입니다. 당시 대기업 신입사원 월급이 30만 원이었고 강남 음마아파트 34평형이 2,034만 원이었으니 정 회장은 아파트 세 채 값을 내고 천종산삼 한 뿌리를 먹은 겁니다. 이미 수없이 많은 산삼을 먹은 그였지만 이런 물건이 이제야 나왔다면서 바로 섭취하기 시작했는데요. 앉은 자리에서 무려 3시간 30분 동안 그 큰 산삼의 뿌리 끝부터 줄기, 잎까지 잘근잘근 씹어 전부 다 흡수시킨 후에야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하늘이 내린 산삼 한 뿌리는 강남 아파트 셋째 값을 호가할 만큼 비싼 대접을 받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나 쉽게 먹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찾지 않는 경남 함양의 깊은 산속에 하늘이 내린 영물 산삼이 그 수를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쫙 깔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스멘터리입니다. 얼마 전 그룹 BTS의 멤버 RM은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단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한국에 K가 붙는 수식어가 이제 지겹지 않냐는 질문에 우리 모두를 K-팝이라고 부르는 것에 질릴 수도 있지만 그건 프리미엄 라벨이며 우리 조상들이 싸워 쟁취하려고 노력했던 품질 보증과 같은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K-팝, K-드라마, K-무비 등등 한국의 많은 것들에 K를 붙이는 것은 일종의 프리미엄 라벨이 되기 때문에 더 기대되고 더 믿을 수 있는 품질 보증이 된다는 것이죠. 똑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샤넬 라벨이 붙느냐 이름도 모르는 라벨이 붙느냐에 따라 그 신뢰도는 완벽히 달라지니까요. 아마 은근히 한국을 내려보며 던진 질문일 텐데 이 대답을 들은 기자의 표정이 어땠을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1000년 전부터 프리미엄 라벨이 붙은 한국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대구를 지나 서남쪽으로 조금 달리면 경남 함양군에 다다릅니다. 함양은 북쪽은 덕유산이, 남쪽은 지리산이, 그 중간에는 백운산이 자리하는 등 명산으로 둘러싸인 한국에서도 상당히 특이한 지형으로 손꼽히는데 이런 덕분에 전체 면적 724제곱킬로미터 중 78%가 산지입니다. 해발 1000고지가 넘는 산이 무려 15곳이나 된다 하니 옛 지명이 하늘과 맞닿은 고개라는 천령이었던 것이 이해되는데요. 그런데 함양의 높고 깊은 산속 곳곳에 어마어마한 양의 산삼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얼마 전 함양군 덕유산 자락에서 약 100년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는 감정가 9천만 원짜리 산삼이 발견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함양에 이렇게 많은 산삼이 자라고 있는 것은 30년간 산삼의 인생을 바친 안원식이라는 인물이 2003년경 함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후 약 2천만 본의 산양산삼을 심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함양군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함양산삼 항로와 엑스포를 개최하고 있죠. 안원식이라는 인물과 관련해서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삼이라는 용어에는 상당히 익숙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중 한반도에서 자라는 인삼은 특별히 고려인삼이라는 프리미엄 라벨이 붙어 있어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귀하고 값비싼 삼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삼이라는 것은 가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재배하는 삼이라는 의미, 즉 사람이 직접 재배하는 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인삼은 원래부터 사람이 재배했을까요? 아닙니다. 원래 삼이라는 식물은 산삼에서 시작됐습니다. TV를 통해서 신만이를 취재한 영상을 보면 산삼을 발견하면 신바따를 외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이렇게 신바따를 외치는 이유는 삼의 본명이 심이기 때문입니다. 조선 최고명이 허준이 저술한 동의보감에서도 현재의 삼을 심이라고 표기하고 있죠. 그래서 삼을 캐러 산에 들어가는 이들을 옛 이름을 써 신만이라 부르는 것이고, 그들이 신바따를 외치는 것은 산삼을 발견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모든 재배식물이 그러하듯 그 시초는 야생인데 삼은 특이하게도 여전히 그 원조인 산삼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약 1억 년 전부터 한반도에 자생하기 시작했다고 알려진 삼은 현재 크게 세 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천종산삼, 인삼, 산양삼입니다. 말씀드렸던 모든 삼은 야생에서 시작됐는데 여전히 야생에서 자생하는 삼은 천종산삼입니다. 그 한자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이 심었다는 의미로 인간의 손이 전혀 타지 않은 자연 상태에서 발화해 자연 상태에서 성장합니다. 농약도 퇴비도 비료의 도움도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으로 성장하죠. 그렇다면 산삼의 씨앗은 어떻게 심어질까요? 새의 도움을 받습니다. 새가 산삼 열매를 먹은 뒤 소화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씨를 배설하면 여기서 싹이 돋아나서 자라게 되는데요. 하지만 새가 씨앗을 먹고 배설했다고 전부 발화되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필요로 하는데, 습도, 배수, 토양, 고도, 지형, 일조량 등등 주위의 자생식물까지 완벽한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런 여건이 충분하지 않으면 씨앗은 땅속에서 약 50년간 휴면 상태로 기다리다가 최적의 조건이 만들어져야 가까스로 싹을 틔웁니다. 이후로도 이 최적의 조건이 수십 수백 년 이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보는 산삼이 되는 것이죠. 씨앗이 발한 첫 해에는 잎자루 1개가 돋아나며 잎은 3개가 나고 2년째부터 잎자루와 잎의 수가 늘어나기 시작해 7년이 되면 비로소 꽃을 피우고 씨앗을 생산합니다. 그러니 새가 산삼 씨앗을 먹고 배설한다고 무조건 발화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조건이 완벽히 맞았을 때에야 비로소 발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하늘이 내린 영물이라 부르는 것이고, 단 한 번도 인간의 손을 타지 않기 때문에 하늘이 키운 삼이라 하여 천종산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산삼은 그러니까 천종산삼입니다. 하지만 하늘이 내린 식물인 만큼 극소수만 성장하기 때문에 언제나 공급은 수요보다 적습니다. 물론 산삼의 씨가 떨어져 인근에서 자란 지종산삼도 있고, 신만이가 산삼의 씨앗을 채취해 깊은 산속에 파종하고 방임했다가 수십 년 뒤 수확하는 인종산삼도 있지만 그중 으뜸은 단연 천종입니다. 워낙에 천종이 귀하다 보니 등장한 것이 인삼인데요. 즉 산삼 씨앗을 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겁니다. 18세기 이전까지는 오로지 산삼만이 삼을 의미했지만 18세기 중후반이 되면서 보호대책은 없이 채취만 일삼았기 때문에 한반도 땅에서 산삼은 거의 사라져 버렸는데요. 그럼에도 삼에 대한 수요는 전혀 줄어들지 않아 대체제로 찾은 것이 산삼 씨앗을 채취해 밭에서 재배하게 된 인삼, 즉 가삼입니다. 밭에서 충분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고 사람의 관리를 받으면 뿌리는 거대해지고 상품성은 뛰어나기 마련입니다. 인위적으로 영양소를 공급하고 병충해를 막아주니까요. 다행히 우리 조상들은 그늘 속 음지에서 자라는 산삼의 재배 특성을 발견해 해가림 등의 비슷한 재배 환경을 조성해 농작물로 만든 것이죠. 현재 우리가 섭취하는 수삼이나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의 대부분은 재배된 인삼을 활용해 만든 제품입니다. 그런데 인삼은 인간의 손을 탔기 때문에 성에 차지 않고 산삼은 구할 수 없어서 탄생한 것이 산양삼입니다. 산양산삼이라고도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산에서 재배한 산삼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인간이 산의 인삼 씨앗을 파종해 자연 상태로 방임한 후 재배하는 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파종 과정에서 인간의 손을 타지만 수확까지는 자연이 키우는 겁니다. 다만 인간이 파종할 수 있기 때문에 천종산삼만큼 귀한 대접을 받지는 못합니다. 아마 장례삼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장례삼은 산양삼과 같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유래한 용어인데 내두가 길다 하여 장례라고 불려왔지만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 회장이 장례삼이라는 용어 대신 산양삼이라는 용어를 창시해 2011년부터 공인인증되어 사용되고 있죠. 인삼의 학명과 산삼의 학명은 모두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로 동일한데 이는 러시아 식물학자 메이어가 843년 최초로 명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파낙스라는 그리스어가 재미있습니다. 판이란 모든, 악소스는 약이라는 뜻인데 이를 합치며 모든 것을 치료하는 약, 즉 만병통치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산삼과 인삼은 만병통치약으로 인정된 것인데요. 밭에서 재배하는 인삼조차 땅의 기운을 전부 빨아들이기 때문에 6년 재배하고 지기를 회복하도록 밭을 쉬도록 하는데, 높고 깊은 산 속에서 수백 년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산삼은 산의 모든 기운을 흡수합니다. 이렇게 자연에서 수백 년간 풍파와 병충해, 스트레스 등 고난을 겪은 산삼이 더 건강할 것이라는 사실은 굳이 데이터를 대조하지 않아도 이해되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 산삼과 DNA를 완전 동일하게 배양해 성공한 인물이 있습니다. 위에서 잠시 언급한 안원식 회장인데요. 이미 뉴스, 다큐멘터리 등의 단골 손님으로 취재해 갔던 그의 영상은 유튜브에서 마음껏 찾아볼 수 있으니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 잠시 산삼의 씨를 산에 뿌려두고 자연적으로 재배하는 삶을 산양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용어를 창시한 인물이 바로 안원식 회장입니다. 중국식 표현인 장내삼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을 보고 고려삼의 종주국으로서 자존심이 상한 그는 산에서 기른 산삼이라 하여 장내삼을 산양삼이라고 최초로 명명해 2011년부터는 공인 인증되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최첨단 식물생명공학 분야를 선도하는 보고바이오의 창업주이기도 하죠. 산삼을 조금이라도 아는 분들에게는 안 회장은 아주 익숙할 텐데,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외래교수로 재직하다 함양군에 세계 최초이자 세계 최대 산삼 재배단지를 조성한 인물입니다. 의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산삼에 빠져 30년 이상 산삼만 연구해 오면서 세계 최초로 산삼 복제에 성공했는데, 그 기술이 바로 DNA 지문 분석 방법을 이용한 산삼 확인법이라는 특허입니다. 인간에게도 고유한 DNA가 존재하듯 산삼에도 DNA가 존재하는데, 세계 최초로 발견한 이 분석 방법으로 산삼 고유의 유전적 차이를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삼 중 최고의 산삼을 골라 조직 배양을 통해 배양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특허도 세계 최초로 출원했는데요. 사실 인삼이든 홍삼이든 산삼이든 만병통치약이라는 학명이 붙은 것은 진세노사이드라는 인삼 배당체 덕분인데, 안 회장은 이 특허를 이용해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대폭 증가시킨 산삼 배양근 대량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상품화시킨 것이 백진삼 3기력이라는 제품입니다. 자연에서 채취한 130년 이상 된 자연 산삼을 선택해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통해 99% 동일한 DNA를 복제한 뒤 이를 농축시킨 제품입니다. 특허받은 기술로 진세노사이드를 높였기 때문에 자사 홍삼과 비교했을 때 진세노사이드의 함량을 최대 335배 증가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가 이러한 기술을 발명한 것은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에게 기술을 이전해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FTA와 WTO 등에 따라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농민들의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자 자신의 기술력을 지원해 농가 소득 증대로 누구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하고 싶었었죠. 그래서 당시 운영 자립도가 낮았던 함양군에 2천만 본의 산삼 재배단지를 조성한 것이고, 그로부터 시작된 함양 산삼 덕분에 현재 전 세계 최초이자 유일한 산삼 엑스포가 함양에서 개최되는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기술력이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현재 고려인삼이라는 프리미엄 라벨 덕분에 한국에서 재배한 인삼과 홍삼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듯이, 하늘이 내린 영물 산삼을 상품화시킨다면 여기에 진세노사이드가 획기적으로 증가된 산삼이라면 아마 전 세계 생명공학계에 새로운 기적이 일어날 텐데, 그 꿈을 안원식 회장이 30년째 꾸고 있는 겁니다.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이천에 위치한 보고바이오 연구소에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직접 구매한 약 800부리의 삼이 보관 중에 있으며, 이들의 값어치는 1,000억 원을 넘습니다. 모두 최고의 산삼을 찾기 위해 각 지역별 인삼, 산양삼, 산삼을 사비로 구매한 결과물이고, 그의 청춘과 전 재산이 다 투입된 귀중한 보물들이죠. 어쨌든 그의 이러한 노력 덕분에 지난 2022년 12월에는 한국강소기업협회가 주최하는 강소기업 대상에서 혁신상품 생명공학 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전 세계 최초로 식물 조직 배양 기술을 활용해 산삼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성공했고, DNA 지문 분석법을 통한 산삼 확인법을 개발해 종의 기원을 판별하는 객관성을 확립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죠. 산삼의 아버지라고도 불리는 안 회장은 사실 사회봉사활동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한국 유엔봉사단 이사장으로 활동 중인 그는 유엔의 취지에 맞게 독거노인, 장애우, 소년소녀 가장 등등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대한민국이 고통받던 시기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을 확진 입원 환자에게 전달하기도 했고, NGO 굿피플에는 약 4억 원가량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산삼의 아버지라 불리는 안원식 회장이 모든 노하우를 집약해 만든 역작 중 하나는 위에서 잠시 설명드린 백진삼 3기력이라는 산삼 배양근 농축액인데, 감사하게도 제 채널과 보육원 내곳 및 사회복지관 기부 및 공동구매를 제안받았습니다. 사실 제가 꼭 구독자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인데 먼저 기부 제안과 함께 공구 제안이 와 고민 없이 수락했는데요. 이 백진삼 제품은 인터넷을 통해 검색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비싼 모델이나 광고료 없이 오로지 입소문으로 판매되는 제품입니다. 제가 하나하나 구매평을 소개해드릴 수는 없지만 구매평만 4,000개 육박하는 산삼진액 1위 제품입니다. 저 역시 이제까지 먹던 모든 제품들 끊고 이 제품만 섭취하고 있죠. 인삼이 아니라 산삼이니까요. 백진삼 3기력은 제품 관련 특허만 알집으로 압축해서 받았을 만큼 상당수에 이르고, 제품에 대한 불만족 시 100% 환불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500건 중 반품률은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제가 구매평을 소개해드릴 수 없으니 여러분들이 백진삼 구매 후기를 검색해 보시면 왜 다른 제품들 끊고 백진삼으로 갈아타셨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기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재고가 부족해 구매하고 싶어도 구매할 수 없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도 그럴 것이 130년 이상 된 산삼 배양근을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부정근을 유도하고 증식하고 20리터 배양을 시작으로 75리터, 500리터, 7500리터까지 배양한 후 얻어지는 뿌리로 농축시키기 때문에 그 생산량은 극히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홍삼 및 산삼의 섭취 이유로 꼽히는 진세노사이드 함량은 얼마나 될까요? 한 포 20ml 기준 무려 57mg입니다. 1일 섭취 기준 대비 무려 1700%나 높은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했죠. 그래서 시중에 백진삼보다 높은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가진 제품을 알려주시면 환불해드리는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산삼 배양근 특허를 통해 진세노사이드 함량을 의도적으로 증가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함량인 겁니다. 홍삼도 아니고 산에서 자란 130년 산삼 뿌리의 진세노사이드를 말이죠. 사실 백진삼의 진짜 효능은 흡수율에 있습니다. 네오바이오는 지난 2005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33회 제네바 국제발명 신기술 전시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당시 보고바이오는 산삼 배양근 농축액을 쌀에 침투시키는 기술을 선보였는데, 표면이 딱딱해 성분을 침투시키기 어려운 쌀 아래 나노공법 기술로 쌀을 깊숙이 침투시키는 특별한 공법을 적용시켜 그 기술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많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이것이 흡수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인데, 산삼만이 가진 유용 성분을 그대로 누릴 수 있도록 특수 공법으로 흡수율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외에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로 남겨드린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훨씬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공구 가격은 시중 판매가의 49% 할인 가격이며 이는 현재 온오프라인 최저가입니다. 그리고 행사 기간에 한해 4박스, 7박스, 10박스별 추가 할인 혜택이 제공될 텐데, 공구 기간은 오늘부터 31일까지 단 일주일입니다. 그 이후로는 별도로 오픈해드리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위 리뷰에서 보셨듯이 판매 수량이 극히 적은 관계로 영상 업로드 후 100% 품절이 예상됩니다. 다만 댓글로 공구 재요청 댓글을 남겨주시면 업체와 협의해서 차후에도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앞으로 유튜브 플랫폼에서는 디시멘터리에서만 단독으로 진행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